네, 윤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춥습니다. 예. 굉장히 춥습니다. 예, 예. 롱패딩을 입고 왔는데도 장갑도 끼고 다녔어요, 오늘. 예. 네. 아, 장갑을 지금에서 끼십니까? 예. 네. 전 조금 더 젊으니까. 그렇습니까? 부럽습니다. 예. 많이 부럽습니다. 예. 아니, 네. 7942님께서 예. 석 변호사 말대로 내란이 아니라면 앞으로 대통령은 언제나 군대를 동원해서 뭐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라고 일갈해 주셨고요. 예, 무슨 지시든 해도 된다. 뭐 이런 논리 같은데. 그러니까요. 대통령. 예. 또 7767님께서도 윤석열이 군인들 월급 올려준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계엄하려고 사전 작업을 한 거 아닐까요? 예. 라는 의문도 던져주셨습니다. 그래도 안 들은 군인이 많습니다. 말. 그러니까요. 예. 예. 또 뭐 하나 할까요? 네. 9909님께서 전 정보사령관이 점집을 오늘 운영했다고요. 가장 충격적인 네, 뉴스 중에 하나네요. 예.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점집을 운영했다.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 지금 리포트를 보고 예. 왔는데 동업을 한 역술인 인터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살림으로 노상원 전 사령관을 기억한 분도 있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사주랑 명리학을 다 터득한 분이셔서 예. 장명도 해주시고 영적인 끼가 있는 분이었다. 뭐 이런 참 리포트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직 정보사령관이 점집을 하면서 계엄을 획책했다. 참 예.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와. 예. 네. 예. 3149님도 소개해 주시죠. 3149님께서는요. 처음엔 의욕적이더니 그 다음엔 무능했고 그 다음엔 답답했고 점점 난폭해졌고 예. 지금은 뻔뻔해지셨네요.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사람이 민주주의 절차 때문에 자리 보존하고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주요 내용 한번 가볼까요? 저 오늘 이거 보면서 제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요. 예. 오늘 국회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를 왜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이유가 민주당 지지자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이게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확인해 보시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제 요구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그날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일찍 그렇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부랴부랴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본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해제 요구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그러니까 말입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엄령 해제 못하도록 막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게요. 그 얘기 같죠? 네. 다 그냥 남 탓하는 걸로 보이고요. 예. 전 그리고 이 말이 더 와닿더라고요. 뒤에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모두 네. 당사로 복귀해서 해제 요구 안 했어요라는 걸 보고 나 기분 상해서 표결 못 했어라는 거는 곧 그런데 예산을 깎아서 계엄했어라는 것과 맥락이 닿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제 요구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참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못한 분들이 예. 탄핵은 또 왜 이렇게 반대를 85명이나 그러니까요. 이게 저 무슨 너무 소리입니까, 화가 정말. 나고 그리고 저는 이 나경원 의원이 지금 5선 중진에다가 비대위원장 후보로도 뭐 이렇게 거론도 되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나와서 참 이런 말씀을 근데 하신다는 이게 게 왜 제가 참 답답한 일은요. 전체 100몇 명의 의원 중에 한 명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 이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여당에 있는 분들은 상당수가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죠. 난 그거를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다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이렇게까지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분노를 촉발하진 않잖아요. 근데 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거는 딱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윤석열 피의자랑 똑같은 심정 아닌가. 그냥 지지자들 그 강성 지지자들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든 좀 시끄럽게 하려는 의도 외에는 무슨 목적으로 그렇죠. 이런 말을 할까 하는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고 계속 이렇게 없는 주입시켜서 사실이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던져가지고 맞아요. 그걸로 사람도 화나게 하고 네. 또 양쪽 사람을 다 화나게 해서 부딪히게 하고
지금 환율은 1,450원 막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5선, 4선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근데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만약 저 들어가서 저기 들어가서 그 지금 개헌 빨리 해제 의결해야 됩니다 하면 거기 모인 분들이 아마 사다리 꺼내들고 목마 태워서라도 넘겨주셨을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그 안아가지고 다들 이렇게 정말 서로 바닥에 누워서라도 넘겨줬을 거예요. 인간 네네. 탑을 써서라도. 근데 맞습니다. 무슨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당신 여당이니까 미워서 민주당 지지자 미워서 나 우리 국회 못 들어가게 할 거야. 당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전용기 의원도 그때 한번 외쳤던 이야기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한동훈 당대표가 그 당시 당대표가 바깥에서 위험할 수 있어서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오세요라고 말을 했던 게 민주당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때는 좌우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었죠. 그리고 말입니다. 네. 그 김예지 의원 그 맞습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분. 네. 그분도 담을 넘으려고 그러니까 동료 의원이 그랬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요. 네. 아니 그 진짜 장애를 가지신 그분도 어떻게든 넘어가서 그 표결에 참여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맞아요. 그것도 엉뚱하게 갑자기 거기 모이신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슨 지지자들인지 그 국민들이 개헌 막자고 모인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개헌 막자고 모인 분들을 다 흡사 그 당파적인 그 감정 싸움을 유발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라고 정의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때 정확히는 민주당을 도우려고 간 게 아니라 거기 국회의원들을 누가 민주당을 네. 도우러 왔습니까? 그 계엄이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네 하고 모인 그러면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규정을 하는 그 마인드도 모르겠고요. 계속 좌우 대립으로 진보 대 보수의 대립으로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게 해서 옳지 않은 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다. 그냥 싸우는 거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네. 예. 지금 김예지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때 결국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석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넘어가려고 맞아요. 그 담 옆에서 계속 주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물리적 배리어, 그러니까 예. 장애를 갖고 있음을 느끼게 돼서 굉장히 암담하고 참담한 순간이었다라고 당시를 또 회상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동훈 대표 위험하다고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대표 말릴 수밖에 없겠죠. 다칠까봐. 그렇죠. 왜냐하면 또 김예지 의원이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 공지에 따라서 당사로 갔다가 다시 표결 해제를 위해서 그때 또 다시 홀로 또 국회로 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바쁜 상황, 원내대표란 정신없는 사람은 상황이었어요. 뭐 지금 의심하는 건 표결 방해하려고 그랬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는. 그렇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이 장애를 가지신 이 김예지 의원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의도에 따라서 당사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또 네. 담을 넘으려 그랬다가 그러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 지지자 때문이라고. 정말 우리한테 심한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당사로 정말 잘 돌아갔다고.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이렇게 막 도대체 해도 되는지. 예. 네. 한번 MBC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MBC 기자의 질문을 패싱해서 논란이 예. 있었잖아요. 영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 한번 오디오 듣고 오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질문 한 3개만 받겠습니다. 저 MBC 이문현입니다. 그 원내에서 다시 저기 다른 언론사 하세요. 이거 너무 노골적인 패싱이잖아요. 노골적인 패싱. 어떻게 이렇게 옹졸하죠? 정말 MBC는 하여튼 대통령과 이 당은 참 많이 닮아가요. 예, 그 그러니까요. 기자회견을 몇 번인가요? 3번, 4번 하면서 MBC 기자는 한 번도 말을 안 시키더니 여기는 MBC입니다 하니까 다른 데서라고 바로. 근데 제가 이문영 기자랑 그래서 하도 어.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뭐라고 해요? 통화를 하니까 뭐 여기서 그러잖아요. MBC 기자들한테 설명했다고. 그 설명이 뭐냐 하면 들어보니까 이문영 기자한테 직접 설명하지도 않고 또 권성동 대표가 설명한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그 대변인이 저 국회 반장한테 제 후배 기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둘 다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이문영 기자가 이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질문을 많이 해서 그 기자가 질문을 한 줄 착각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리고 어제 권순표 예. 당대표라고 할 뻔했어요. 지금 권순표라뇨. 권순표 말고 아니, 무슨 권성동 저한테 원내대표가 그런 모욕을 하셔도 됩니까? 아니 모욕이라뇨.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패싱하고 난 다음에 예. 그때 김대식 원내 수석 대변인이 예.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저희를 패싱했죠?라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무슨 이해를 하라는 건지 묘성 씨한테 오늘 한 방 먹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의도하지 않은 게 더 밉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저를 그렇게 헷갈릴 수 농담입니다. 예. 미움을 하루 받게 종일. 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이문영 기자한테 제가 후배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 근데 네. 참 하도 말이 안 되니까 이 친구도 그렇게 막 이게 말이 됩니까 선배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도 말이 안 되니까 그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익숙해요. 그런. 그러더라고요. 예. 네. 변호사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